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리플 친구 스텔라가 모처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왜 올랐는지, 그리고 오른 김에 스텔라 루멘의 진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급등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실적이 있는 몇 안 되는 코인이기 때문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게요. 보통 주식 시장에서는 뭐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뭐 손해를 봤다,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코인 회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실생활에 많이 쓰이지 못하는 면도 있고, 또 일을 대충 하거나 아니면 뭐 유통량 조작 등으로 사기를 쳤거나 해서 뭐 사라지는 코인들이 태반인데 반해서 스텔라는 시총 탑 100개 코인 중에 최고 실적을 거뒀다. 뭐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이제 7월 19일자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스텔라는 24시간 전에 비해 10% 가까이 올라서 시가총액 100개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루 전 기준으로 상승률 1위라는 거죠. 그리고 주간 상승률 면에서도 이제 SEC 법원 판결 후에 폭등했던 XRP의 68%, 얘가 1위고요. 그 다음인 44%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로 보더라도 2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배경으로는 셀라가 제공하는 허니코인 앱이 케냐,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와 영국의 머니그램을 통한 USDC 인출을 지원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꼽힌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새로운 스마트 계약 플랫폼 소로반을 출시한 점도 강세에 힘을 더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굉장히 사실 새삼스럽다 봅니다. 왜냐하면 스텔라는요, 이런 일을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텔라망,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다가 USDC 같은 코인을 태웁니다. 그래서 태워서 미국에서 케냐로, 뭐 미국에서 우간다나 필리핀으로 이렇게 계좌가 없는 분들끼리 이어주는 이 인프라를 계속 깔고 늘려왔었는데요. 그렇게 오래 해왔음에도 가격이 안 올랐었죠. 근데 이제 오르니까 그 강세 이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스텔라도 리플처럼 정말 투자하기 힘든 어려운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2, 3주 전에서도요, 스텔라가 급등을 했었어요. 단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리플에 가려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6월 28일자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스텔라 가격이 급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암호화폐 한 분석가가 스텔라 미쳤다. 너무 오른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참 재밌죠. 참 재밌는 얘기고요. 그래서 핀볼드라는 매체가 이제 그 상승의 원인으로 코인베이스가 스텔라 네트워크 기반 USDC 지원을 결정한 게 이제 촉매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일은 정말 수없이 이미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로 입금을 해서 그걸로 이제 네트워크,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USDC를 태워서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나 여러 곳을 보내는 그거를 이제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이제 하나의 뭐 입구 역할이 된다는 거죠.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재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앞서서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회사 문페이 그리고 송금 플랫폼 머니그램과의 제휴 사실도 발표했었다. 머니그램은요, 약간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계좌가 없는 분들끼리 이제 쏘고 받고 하는 그 이제 글로벌 회사인데요. 미국에 있고요. 이런 것과 제휴를 하니까 더 이제 스텔라가 많이 퍼져 나가겠죠. 심지어 작년 말 기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유엔에서는요, 스텔라를 통해서요, USDC를 이미 우크라이나에 송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뭐 지원금으로 USDC를 이미 많이 보낸 바 있고요. 또 작년 9월에 보더라도 스텔라루멘과 USDC를 이메일로 송금할 수 있다. 이미 협업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뭐 카톡 보내듯이 스텔라루멘이나 USDC를 스텔라 망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꾸준히 하고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등 이유는 알아봤고요. 스텔라 루멘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좀 명확히 개념을 잡고자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능은 국제 송금용 코인이죠. 근데 국제 송금하면 하나 생각나죠. 리플입니다. 리플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기능은 같은데요. 운영 방식이나 여러 면에서 리플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운영 방식이 스텔라 루멘은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퍼블릭이란 말은 아무나 와서 참여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리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폐쇄형이다, 허가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권위 있는 사람이요, 너 그거 개발할 수 있어,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권위 있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약간 중앙화가 돼 있어서 SEC가 멱살을 잡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SEC의 타겟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의 개념,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가 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그리고 스텔라. SEC가 고소했나요? 고소할 수가 없죠. 멱살 잡을 대상이 없으니까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다 퍼져 있고요. 그래서 SEC가 멱살을 못 잡아서 고소를 못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를 보면요, 스텔라 루멘 거의 무료. 리플도 싸다고 하잖아요. 리플보다 뭐 10분의 1 가량 더 쌉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0.01 스텔라 루멘이니까요. 이것도 업비트가 비싸게 받는 겁니다. 스텔라 하나에 200원이라 치면 2원이란 거죠. 2원. 게다가 이제 일반 출금할 때 얘기인 거고요. 업비트 이제 출금하기 캡처해 왔는데요. 바로 출금. 그러니까 업비트 내에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낸다 하면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2원마저도 없어요. 그리고 최소 2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원부터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엄청 빠르고 싸게 보낼 수 있다. 엄청 리플에 비해서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목표하는 바도 좀 다릅니다. 스텔라 루멘은 비영리 재단이고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어찌 보면 목표가 거의 일치하죠. 비영리의 탈중앙화. 반대로 리플은 영리적이고요. 기업이 크게 있죠. 그리고 중앙화돼 있다. 아까 권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는데 반해 중앙화돼 있으니까 SEC의 타겟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쓰는 대상들이 개발도상국끼리 쓸 수 있게 이제 계좌 없는 분들 대상으로 스텔라 루멘은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발하는데 반해서 리플은 기존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대 은행 그리고 기업들 위주로 예를 들면 뭐 구글이 우리은행한테 보낸다. 뭐 요런 이제 통로를 리플이 마련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기에도 화려하죠. 돈도 많고 뭐 금융권끼리 연결해 준다 하니까 더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았던 거고요. 창립자는 이제 스텔라 루멘의 창립자가 제드 맥칼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인이고요. 1975년생인데 조금 할 말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뒤로 빼놨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드 맥칼렙은 정말 풍운합니다. 천재고 풍운한데요. 이 사람을 보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재인 것도 천재이고 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왜 쫓겨났는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도 여러 천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비트코인이 생기기도 9년 전인 2000년에 일단 피어투피어 거래 사이트 당나귀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피어투피어니까 개인에서 개인 간 예를 들면 mp3 또 아니면 영화 파일을 주고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대 뭐 대기업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몇 년 후에 폐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뭐 피어투피어 개념을 알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2010년 7월 그러니까 설립 기간 생각하면 정말 비트코인이 거의 나오자마자 이걸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2010년 7월에 그 유명한 마운트 곡스 세계 최대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를 설립을 합니다.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한 2, 3년 후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 이상을 마운트 곡스에서 거래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바이낸스의 파일을 능가하는 정말 거의 전무후무한 거래소였죠. 이걸 설립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14년 2월에 이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하면서 이제 웹사이트도 이제 마운트 곡스 웹사이트도 폐쇄가 되고 제드 맥칼렙도 파산을 됐고 또
이분은 창립자고요. 이제 마운트곡스의 그때 당시 CEO가 따로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등 굉장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요, 또 천재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데요. 뭐 거래소만 운영해도 이 세계 최대니까 뭐 운영하기 벅찼을 텐데 13년도에 그 유명한 리플랩스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준비를 해서요. 2013년에 드디어 만들었는데 크리스 라슨이라는 분과 데이비 슈워츠라는 분과 그러니까 세 명이서 공동 창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드 맥칼렙은요. 리플도 만들고 스텔라로 만든 겁니다.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다 똑똑한 분들이 만들었으니까 기능도 훌륭했겠죠. 그리고 제드 맥칼럽이 생각하기로 암호화폐에서 가장 널리 쓰일 분야가 이제 국제 송금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암호화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물류 분야도 있고 뭐 게임 분야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국제 송금이 최고다. 싸고 빠르고 쉽게 보낼 수 있다 해서 요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까진 좋은데 천재들끼리 만들었으니까 불화가 있었겠죠. 특히 요분 크리스 라슨 이렇게 생기셨고요. 참고로 이분이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암호화폐 부자 1위에 뽑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리플 가격이 그때 한 4,8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1위가 됐을 거고요. 아무튼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해 나가는데 천재들은 싸움이 보통 이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뭐 머스크랑 샘 알트먼이 뭐 AI 회사 만들었다가 갈라섰듯이 요분들도 갈라섰는데요. 문제는 제드 맥칼렙이요. 크리스 라슨 이분을 쫓아내려고 했는데요. 이사회에서는 오히려 제드 맥칼렙 너 나가 해가지고 크리스 라슨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짜증나겠죠. 자기가 만든 회사에 자기가 쫓겨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난다고 했고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결국 애플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나 우리의 제드 맥칼렙은 2014년 7월에 이제 유사품 스텔라 루멘을 이제 조이스 킴이라는 뭐 한국계 미국 이민 2세인 것 같아요. 변호사도 했었고요. 또 여러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대표도 맡았는데 이분과 공동으로 이제 스텔라 루멘을 공식 론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한테 쫓겨났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더 열심히 이제 스텔라 루멘을 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리플 이상 가는 이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제드 맥칼렙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엄청 유명한데 안 그래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싫다면서 57억 개의 리플을 몽땅 매도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분의 이제 밸런스 쉿이라 하죠. 리플 지갑에 대한 밸런스. 그러니까 리플 몇 개 팔았다. 이게 지갑의 잔고가 줄어들겠죠. 또 줄어들고 이게요. 계속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리플에 대한 퍼드 뉴스였겠죠.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57억 개의 리플을 다 팔았다고 작년 7월에 드디어 발표가 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니까 지갑이 다 보이겠죠. 근데 한 번에 다 팔 수는 없게 해놨겠죠. 이분이 창업자니까 지분은 많이 들고 나왔겠지만 뭐 1년 후에 몇 개, 2년 후에 몇 개 이렇게 팔 수 있는 걸 제한을 해놨다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꾸역꾸역 해서 57억 개의 리플을 다 팔았다. 총 해보니까요, 31억 달러라고 합니다. 4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요거를 몽땅 팔고 지금은 47개 남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떴었죠. 그럼 요런 리플 판 돈으로 뭘 했을까요? 스텔라 그 개발을 하는데 운영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천재들 보면요, 정말 뭐 돈에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의미 있는 하는데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리플은 그렇게 싫어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리플 CEO 빵형이 엄청 싫어했겠죠. 그래서 맥칼렙이 드디어 전량 팔았다는 말에 이제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갈링하우스가 타코 누구? 이제 JK 월렛은 이제 폐쇄. 그러니까 타코 누구라는 게 뭐냐면요. 타코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는 건데요. 타코 스탠드가요. 이제 맥칼럽이 보유한 리플의 지갑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 팔았으니까 이제 좋을 일만 남았다 하면서 이때 당시 리플이 조금 올랐던 게 또 기억에 납니다.
아무튼 기능은 굉장히 훌륭하죠, 스텔라가요. 왜냐면 리플 만든 분이 열받아서 더 열심히 기능 업그레이드 하면서 비영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기능은 오히려 스텔라가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제가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리플과 스텔라가 뭐 국제 송금에 잘 쓰일 거고 조용 코인인 거 알겠다. 근데 화폐를 송금하는 게 목적인 코인이면 가격이 달러처럼 고정돼 있어야 정상 아니야? 1달러처럼 1리플, 1스텔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 근데 왜 이걸 투자하지? 가격이 올라 이런 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었는데요. 그에 대한 제 답변은 이제 송금은 리플과 스텔라의 주 기능이고요. 기능. 그리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리플은 발행량이 1000억 개, 스텔라는 500억 개로 제한된 자산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달러의 구매력이 이렇게 100년간 98% 떨어졌다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없어지지 않을 인플레 해지 자산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